서울마을 2단지 입주자들 이진발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순 구청장님, 거기에 도움가 많으십니다. 특히 확대 간부회의나 간부회의 시간에 실시간으로 민간에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만 보면은 사실상 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청장님 초등 말씀에 말씀하시듯이 청촌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석촌동 스트레스가 한 해 구애가 된 게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걸 해결하려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거기가 범죄의 온상이라나 이럴 것 같아서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대덕구로서는 참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첫째 대전시장한테 이걸 매수해서 어차피 대덕구에 일어나는 모든 것 대전시장이 매수해서 이걸 갖다가 사업소를 유치하던 데가 그러면 최고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집합 건물 대지권으로 층별로 부수별로 이렇게 나눠서 등기를 해서 일부는 대덕구청장, 일부는 대전시장이 매수해서 이걸 활성화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즉 안 되면은 통도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이전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주차 시설이 좋거든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례 가양공원에서 현동역까지 가는 고속도로 외곽도로입니다. 이것이 계속 얘기만 있다가 원래 도시계획관이 시설이 있다가 그걸 폐지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걸 바로에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도시계획관한테 다시 넣어서 추진을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고 확대 간부에서 나오는 얘기 대족단 꽃길조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확대 간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확대 간부에서 얘기해서 대족단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같은 시립공원에서 대족단하고 공문산공원하고 제가 대조를 해보는데 공문산공원은 엄청 좋아요. 이루 말할 수 없고 화장실도 전설이요. 냉장방 다 관리되고 그런데 이 대족단에는 실제 화장실 하나 변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해주는데 선비마을 3단지 뒤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법동 코리지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비례 초등학교 뒤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여기 성촌동 주변에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비례 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같은 경우는 실제 민간 소유 토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뒤에 비례 소리지라고 조그만한 게 있어요. 옛날에 일반 시대 대전시장이 만들어놓은 소리지인데 그 소리지가 굉장히 크고 넓이가 내가 대충 계산해도 20m 이상 됩니다. 그 옆으로 국유지거든요 이게요. 그 옆으로 도로를 내면은 물 따라서 참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땅도 살 수 없잖아요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남은 얘기는 3분의 1에 줄이는데 장동에서 이어놓는 만한 도로가 지금 예산이 50% 정도 확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6.25 때 그때 그런 건데 확보가 50%만 되더라도 시장만 해줬으면 좋겠고 삼대동 전매동 공단 조성 사업을 하는데 준공 이전까지 그걸 갖다가 대체 녹지를 조성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여축동 거기서 온대요. 지금 주민설명을 같이 끝냈는데 물론 시장이 하는 거지만 청장님께서 관심을 들고 잘 추진이 돼서 좋은 대덕구를 만들어 주시는데 힘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강남철 국장 어디 가셨어? 안 왔어? 내가 다 해? 본인이 할 것도 있잖아. 그냥 앉아있어라. 내가 할게 다. 자, 혹시
국장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각각의 소관에 또 말씀하실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리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고 또 오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개족산 꽃길 주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족산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어떤 각각의 이제 조성간 꽃길을 나름대로 이제 특색 있게 산책로별로 했던 꽃길을 조성하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떤 계획이 세부적인 건 없지만 이제 핵심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진행할 거로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청장님의 5대 과제 중에 일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장동간 이현간 도로 언제 여기 이게 시는 송천동 거 아닌데 자꾸 이진상 이단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하나만 언제 계획돼 있죠?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장동 이연간 도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선을 터널로 할 건지 현재 노선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기본 계획상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지금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수렴해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국비까지 확보를 하면 사업은 빠르면 내년 올해 말이나 할 때는 설계가 완료될 것 같고요. 확보되는 대로 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스포렉스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대덕구에 갖고 있는 외곽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매각한다. 1번이. 그래서 새마을,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사이기 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전부 다 매각한다가 저희 기본 계획이고요. 여기 이 동사무소도 매각한다라고 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매각하자. 그래서 선거 때 늘어났던 조직도 좀 다이어트하자가 제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팔아서 우리도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허 시장도 이거 공약을 해서 저랑 사인을 같이 했어요. 우리가 구에서 만들었던 돈이 50억이다 아니면 100억이다라고 했으면 니도 시에서 뭐를 갖다 낼 거고 돈 예산 내놓으세요 하려고 우선은 탁상감정을 전체 다 하라고 했어요. 매각하는 것. 그리고 외곽에 있는 그 기관들을 다 거기다 갖다 넣자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구에서 나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자. 또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는 그 건물들을 갖고 있어서 계속 전기세다, 수도세다, 운영비다 뭐 이렇게 등등등 내고 있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 필요 불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건물도 전체를 다 매각해서라도 그쪽에 돈을 보태고 그래서 시장님도 돈 내놓으세요 얘기를 할 거고 박정현 의원님도 공약이잖아요. 그럼 박 의원님도 국비 좀 뭐 해주세요가 저희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유치하는 거를 해서 상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상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틀은 그렇게 갖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살 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곽도로의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꼭 이건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트램에 허 시장하고 저하고 약속했던 게 연축 그 역까지가 주차장역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트램이 신탄진으로 해서 유성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송강으로 유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노선은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문제가 됐던 SBIT라고 해서 버스 3개가 붙어 있는 걸 거기서부터 동시에 가게에서 우리가 외곽순환도로의 역할을 그거로 하자가 저희 지금 방법입니다. 이것도 허태정 시장 공약에 둘이 다 사인했던 겁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실질적으로 BC 분석하면 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잡자가 지금 현재 트램을 신탄지로 넘어가는 대덕구 순환 노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트램으로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SBIT 한 대당 30억 정도 합니다. 그것을 뭐 3대나 4대가 돌아다니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허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사인됐다라는 말씀으로 이걸 대신할 것 같고요. 꽃길 조성 말씀하신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모건대 총장님하고 선양소주 회장님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계족산에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지를 갖고 있는 데가 모건대학교입니다. 거의 반 이상이 모건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대 협조가 절실하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기초단체장은 한 번도 대학에 가서 이렇게 뭐 인사드리고 가지 않았는데요. 저는 엊그제 충남대 그 다음에 배재대 한밭대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관에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뭐 있습니다. 근데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왜? 그게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우리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산은 땄는데 실제 운행을 못 하더라, 운영을.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대학에 있는 인재들을 갖다 놓고 스타트업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그 꽃길 조성은 저희들이 BTO 사업이라고 이진산 회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은 아실 겁니다. 외부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덕구 우리 와서 사업을 해서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BTO입니다. 그게 그래서 선양소주 회장을 만나는 겁니다. 계족산 밑에 있는 장동에 그램핑장 100개짜리를 만들려는 서로 검토는 끝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투자할 돈이 우리는 없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0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사업을 하게 돈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2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국비도 만들고 뭐래도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BTO 사업을 꺼내드는 겁니다. 거기 땅 주인들 그다음에 장동의 그 주민들한테 조합을 형성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동체를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얘기했던 100개짜리 넣고 그 옆에 파크골프 18명 2개 정도 넣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대덕구에 오시는 분들이 주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한 예를 들어서 선양소주에서 마사이 마라톤을 했습니다. 근데 마사이 마라톤에 새벽에 전국에서 몇천 명이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오후에 끝나니까 밥 한 끼를 모여서 안 먹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대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와서 머물 수 있는 데를 놓으면 거기 가서 주무실 거고 돈도 쓸 거다 뭐 등등등을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우리 그 국민의 날 행사하는데 거기에 그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대청호 마라톤 대회. 거기에 조건이 이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4천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그냥 지원만 하는 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역 상품권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기부제 하는 거. 그래서 그 하는 업체한테 10만 원에 팔아라 니네가. 그러면 우리 10만 원에 팔은 돈으로 참가비 3만 5천 원, 지역에서 만든 물품을 15,000원에서 5만 원 정도를 거기다 넣어서 주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소득도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간부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하는데 자리자리가 없어서 그램핑장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선양소주들의 군침이 도느냐라고 물어보려고 선양소주를 방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국비도 조금 보태고 시비도 보태고 그 다음에 선양소주에서도 연간 대략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꽃길을 만드는데 하고 싶다. 영광에 가면 절이 하나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때 상사와 꽃을 필 때가 가면 그 일대가 전부 상사와 꽃으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 대덕은 그거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병풍을 그릴 수 있는 꽃을 심겠다. 그래서 우리 대덕에 오시는 분들이 눈으로 보고 또 주무실 때 주무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좀 해서 좀 머무는 대덕을 만들어야 되겠다가 저희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장동에 통나무집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하려면 10년, 15년 걸립니다. 근데 BTO 사업은 마련만 해주면 실질적 민간의 투자는 급격히 이루어져서 개족산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단지 비례초의 민간인 그 국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족산 프로젝트 하는데 또 다시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관 위원관 프로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탐림동 그 말씀하셨던 건 산단 대개조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만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찬술 구청장님 환영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놀이교실 회원 오영자입니다. 저는 수년째 송천동 놀이교실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교실을 다니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늘 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송천동 놀이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동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 이곳 다목적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놀이교실은 회원님 참여율도 매우 높아서 거의 매년 매번 이곳이 만석이고 목을 많이 사용하는 놀이교실의 특성상 공기, 습도 등 건물 지하층이 진입 한계가 종종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놀이교실 말고도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 모든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프로그램 장소를 지하가 아닌 지상층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놀이교실은요 연세 드신 회원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공기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소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송천동 살아서요. 실은 여기를 6층서부터 지하까지 왔다 갔다 2번을 했었습니다. 여기 안 오셨네. 아니 저기 뒤에 계시네. 우리 여기 동장님하고 그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저한테 구민이 중심입니다 라고 했는데 구민이 중심이 아니고 푸대접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8월 미팅 때.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냄새가 나지 해서 제가 여기를 왔었습니다. 와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람 이렇게 넣고 빼는 환풍기 시설이 전혀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으러 요 밑에 전부 다 샅샅이 뒤졌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2번을 했어요. 심지어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그 냄새를 없애는 환풍기가 작동이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체육회 가서 해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중심이 구민이라서 구민이 좋은 층을 써야 된다는 게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아침에 7시 전이면 현장에 매일 갑니다. 여기를 와서 정말 답답해서 앞으로 우리 동장들 그 동에 내보내면 시험 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의 오늘도 와서 제가 또 얘기를 했는데요. 후학을 이 빼내는 환풍기가 들어온 입구하고 저쪽 뒤에 2개가 있는데 이적대까지 한 번도 여기 가동 안 했습니다. 송천동 동에 생긴 일에 우리 동장님들 그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계속 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도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 방수공사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데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서 들어오는 그 물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새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우선은 환풍기부터 먼저 공사를 할 수 있게 별도로 견적을 받으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저도 안 하면 공무원들 제가 다 해갈 하여튼 빨리 할 때까지 와서 지킬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로 환풍기 나가서 보시면 안 써먹게 해서 물 들어친다 해서 그 환풍기를 못 돌아가게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철판으로. 그거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와서 눈으로 다 확인했던 거고 스위치도 다 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조만간에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구민이 중심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체육회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도 해요. 구민이 우선이죠. 우리 행복센터가 구민들 위해서 있는 거지 그분들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또 다르시고. 잠시만요. 그러면 위층으로 올릴 수 있는 고려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제가 아까 전에 장기적으로 이건 판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예, 하여튼 우선 후황으로 해서 기도에 안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 우선은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냄새가 드리고 정말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손주셔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송촌동에 오신 걸 일단 환영하십니다. 저는 송촌동에 살고 있는 주민 박시은입니다. 예. 오늘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조심스럽게 건의드립니다. 우리 송촌동은 대덕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수요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서민의 발을 대표하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노선을 살펴보면 송촌동 주민에 대한 행정적 배려와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송촌동에서 주요 시내인 대전역 인근 둔산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을 확대 또는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전 복합터미널, 대전역, 은행동 일대, 야구 경기장을 지나는 급행 4번 노선의 경우 버스 종점지가 비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점지를 비례동에서 우리 송촌동으로 변경한다면 더 많은 주민이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독과점. 네, 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많은 민원을 봤는데 송촌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직통 시내버스 진처여구, 대전역, 등산동, 신탄진역. 그 다음에 노선 616번, 617번, 620번 배차간격 단축 조정 요청. 급행 4번 노선의 기종점지를 송촌동, 동춘당 쪽으로 좀 검토해달라.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민원이고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을 때마다 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시청인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쪽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들은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램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이 버스 증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스톱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틀 내에서 트램과 버스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트램 공사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 대전시에서도 조금 고려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교통체제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요거 실은 저 66번 버스 할 때 사표 쓰고 싸웠거든요. 그만치 힘듭니다. 국회의원도 이걸 자기가 공약에 넣었다가 못한 적 많아요. 이제 그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은 바둑판 모양의 그림입니다. 대전 시내를 정확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그려요. 제가 시에서 상권위원장 해봤으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가는 노선을 그리는데 우리가 버스는 세 자리 숫자는 이게 직선 노선으로 가요. 두 자리 숫자는 그 직선 노선에다가 데려다 주는 간선 노선이라고 해서 버스가 이 대전역이나 둔산동을 가지 않는 버스들이 이렇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아까 전에 급행 4번, 616번, 614번, 620번 말고도 지금 아파트 새로 들어선 자리가 거기서도 어르신들은 버스 타러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조만간에 시에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국장 과장님하고 제가 가서 직접 교통국장을 만날 거고 거기서 얘기를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이 이렇게 하나 옮기는 게 비례동서부터 여기까지 송천동까지 오는 거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운전기사가 여기까지 오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사람을 하나 더 넣어야 되고 차량을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우리 송천동 지역이 교통에 조금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생각도 알고 있고 엊그제 저한테 민원 하나 들어온 것 중에 송천동서부터 하나로 병원 가는 길에 너무 체증이 된다. 제가 시의원 때 거기서 초를 쟀어요. 재가지고 이 노선을 5초로 늘려주고 중리동서 나오는 그 시간의 노선에 신호를 5초로 줄여줬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변함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때하고 다르게 신호등이 또 많이 늘어났더라고. 그래서 아직 신호등이 맞는가 하는 것도 한번 재검토해볼게. 하여튼 교통의 문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주가 아니고 대전시가 주다. 그래서 충분히 저도 가서 직접 만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 부총장님 시을 주시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미마을 사단지 이지여서 대표장 조동환입니다. 부총장님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원이나 부총장님이나 늘성 얘기했던 스포츠벨트 문제는 계속 주변 영상들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단체 소속된 협의회에서 일을 해서 매각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를 방안을 모색한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 오는지 아시잖아요, 부장님, 그죠? 네. 그거는 단체를 매각하고 그 예산이 얼마나 수익이 얼마나 잡히고 저 프레스의 문제 매각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을 나와 계시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순환도로라고 해서 순환 외곽도로 가양공원에서 비례동을 거쳐서 신탄지로 들어가는 한 10몇 년 전부터 계획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없어졌는지 또한 송촌동에 우리 선비마을 명으로 된 아니면 이 선비마을 안에 있는 문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여기 민속 전수관인가요? 네, 그게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이만 사용하지 우리 주민들의 사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입니다. 외곽 순환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례에서 와동에서 신탄진 공안에서 두 개로 지금 나누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와동에서 신탄진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올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는 BC라고 해서 경제성 구석이 1점을 넘어서 이제 가능하게 된 거고요. 지금 비례동 와동 구간은 0.83가 되는데 타당성 경제성이 안 나와서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와동 신탄진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BC가 더 올라가서 그때 가능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곽순환도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BC 분석이 1위라는 게 이거 다니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BC 분석이에요. 그 일이 안 되면 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제가 우리 틀의 완공 시점에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우선은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스포렉스는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갖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금액은 저희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외곽순환도를 언제쯤 완성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국가 시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아는 것대로만 할 수 있는 것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했던 여기 건물이 탁상감정을 해서 송천동에 이 건물이 얼마 나온다 모릅니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구청장 된 지 오늘이 20일째입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으라고 해서
목요일날 사무실 갖다 놨습니다. 도란도란 그 건물에다가 공무원들로 해서 지금 시간을 좀 주셔야지만이 탁상감정 돼서 얼마 정도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공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그 주민자치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수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전수관 쓸 때 그분들 쓰는 사람 교통 다 막어. 우리 송천동에 못 오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까지 그분들은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 주민들은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관이 왜 송천동에 있어? 그럼 차 들어오는 거 막어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지금까지 대덕구에서 공무원들이 그 전수관 담당자, 시의 담당자를 한 번이라도 만났냐 그랬더니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번에 주민총회를 그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왜 얘기를 안 했냐, 우리도 그거 해준다라고 해서 거기서 주민총회 그래서 했던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그나마 송천동은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동도 저희가 법일동이나 옥상동 뭐 이런 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옹삭합니다. 그나마 송천동은 아주 우리 12개 동 중에서 제일 좋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천동에서 한 3단지 예산 정리인데요. 예. 앞으로 80세 이상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버스 타려면 너무 덥고 춥고 그래요. 네. 그런 정거장에다가 좀 그런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예상입니다. 우리 그 교통과장님 유계승 강장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대화동에서도 비슷한 있었습니다. 이게 승강장 저희가 이 건의를 이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저희가 연도에 방문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시도 예산이 없어서 올해 아예 예산을 못 세웠답니다. 이 서울거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조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갈 때 이 부분까지 챙겨서 빠짐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덕구가 어르신들 많고 그나마 송천동은 그렇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24%? 이 정도 어르신들이 좀 계신데요. 다른 동은 되게 40% 넘습니다. 45%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유계승강장이 여름에는 그 앉으면 차갑게 들어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은 이제 이 순위가 대전시에서 그 인원수에게 타는 인원수가 전부 다 어느 승강장에서 몇 명이 타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덕구에서 조금 뒤로 밀리는 부분도 있는데 교통국장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예, 알겠습니다. 예, 뒤에 다시. 예. 예산 때문에. 안녕하세요. 송천동에서 접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부총장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재래시장 뒤쪽에 그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쭉 그 활발하게 지금 뭐 운영하고 있는데 방사선도 잘 되고 있고요. 그 옆면으로 해서 쭉 그 녹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 평탄화 작업을 꼭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녹도를 좀 낮춰서 그쪽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쓰레기장도 있고 좀 굉장히 좀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특히 그 현수막 거치대 있잖아요. 그 송촌 내거리에 현수막 거치대가 2대가 있습니다. 그 뒤쪽은 정말 쓰레기장입니다. 현수막 떨어진 것들도 거기에 있고 뭐 낙엽들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그 바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그 현수막 거치대도 좀 옮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체과에 정려화 길 맞나요? 공식적인 이름이? 네. 그 길의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그 마을금고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골목에 가면 이렇게 비트 벨트를 하고 화분 이렇게 만들어 놨고 했었는데 과연 그 길이 좋은가 하는 것도 저도 문제를 갖고 있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곽으로 있는 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저 박근아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뚝이 실질적으로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중에 정려와 그 몇 개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과연 저게 우리 송천동에 맞는가 하는 것도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길을 전체적으로 다시 전체를 들여다볼 때 낮추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완벽하게 낮추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방음벽 뭐 이런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좀 전체적으로 세우게 되면 송천동 상가 번영에 분들 전부 다 모셔다 놓고 한번 설명도 드리고 우선은 예산인데요. 그냥 예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대전시가 5,500억이 적자예요. 저는 770억을 내년까지 만들어야 돼요. 근데 770억을 어떻게 만드냐? 우리 구청사 팔아가지고 지금 현 청사 매각하면 탁상감정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시에서 준다는 금액하고 우리 대덕구에서 받으려는 금액이 달라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 지방채를 빚을 내라는 거예요. 그 청사 지는 데 들어가는 돈 때문에. 지금 대덕구에 가장 힘든 게 재정에 관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시한테 얘기를 합니다. 기초단체 장이 빚을 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건 나는 마땅치 못하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일대에 도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을 서서 실제로 니네들이 돈을 저 청사 지는데 냈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장 어려운 게 2가지 개혁이라고 주제가 첫 번째 인적에 대한 쇄신을 해야 되겠다. 2번째 재정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동장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주민자치에 무조건 TO 다 채워라. 그리고 모든 단체가 한 분은 한 군데만 가입하려가 제 주관입니다. 좀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가 저희 생각이라서 그 부분은 다른 데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채우기 어렵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건 동장의 역량이고 동장의 역량을 평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재정도 마찬가지인데 확고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빚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는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부총장님 송천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송천동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바르게 살기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대양초 후문 쪽에 대양공원 정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수구가 막힌 곳이 많아가지고 낙엽이나 뭐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막힌 곳이 많아요. 근데 저번에 동에서 그 행정팀장님하고 여러분이 나오셔가지고 좀 손을 부셨는데도 제가 오늘 또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한 4군데 정도가 또 막혀 있더라고요. 낙엽이 엄청 많이 막혀 있어요. 흙하고. 그리고 이제 또 대양공원 그 나무가 웃자라가지고 뿌리가 보도블록이 우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그 부분 보도블록 그 작업을 좀 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거기 그쪽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뭐야 솔방울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치우는데도 계속 떨어질 때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 솔방울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한두 번 청소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솔방울을 좀 자주 이렇게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수구 때문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고요. 그러면 바로 현장 조사하고 인력이든 기계든 바로 조사해서 보수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뿌리에 의한 보도 그 노면 유철은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계속 공원녹지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더 급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방울 청소는 환경과 전달해서 그것과 같이 공원녹지과랑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 보도블록 요철 생긴 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다시 드러내고 다시 작업해서 그렇게 그냥 다시 깔아주면 예산들이잖아. 부분적으로 지금 네. 그 저도 이따가 한번 가볼 거거든요. 그 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주세요. 이게 요철 생긴 것만 뜯어내서 다시 깔아주면 되잖아요. 네. 하여튼 이 부분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배수구 막힌 것 때문에 제가 우리 방재단 12개 방재단 회장님들하고 조만간에 제가 그 밥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가서 막 화내시고 너무 고생을 하셔서 제가 한번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막힌데 저한테 사진 직접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고 제가 밥을 한 끼 점심에 짜장면 한 그릇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한 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한비신협 이사장 윤석입니다. 우리 송천동에 계신 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부총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가 변화되고 혁신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신협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협이란 것은 한 동네 하나에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104개국이 7만 5천 개의 조합과 4억 명 이상이 거래하는 글로벌 신협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협이 관에서 소외를 받았습니다. 예치도 한 푼 못 받고 그러다가 작년에 12월 달에 이 보탬이 통장이라고 해서 행안부하고 또 국회가 통과돼서 간에서 나오는 돈도 유치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에게는 손대지 못하고 특별에게를 좀 손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대덕구에도 보니까 복지관에도 한 90억, 노인에 25억, 그리고 센터에도 한 6억, 그 다음에 체육회 이러한 이제 잡다한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들이 지금은 하나은행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다 들어가는데 특별하게를 지역에 좀 분배를 해준다라고 하면 마을공고나 신협이 숨통이 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협이나 마을공고는 수익을 나면 자체적으로 중앙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송천동 자치회 행사할 때 우리 신협 직원들이 와서 봉사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약간 좀 제가 이제 가슴이 찡한 게 뭐였냐면 아까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제 10층 건물이 있어요. 10층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역할이 뭐냐면 주민들이라든가 구에서라든가 신협을 잘 활용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2대 때 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사장 되고 나서 구에다가 연초에 복지 차원에서 300만 원씩 이렇게 기탁을 했어요. 제가 뭔가 의정 동의하면서 의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했던 거고 송촌 동민들에게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이제 못했다는 게 좀 이제 가책이 듭니다. 그래서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도 또 그 관리비도 저희 신협에 맡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을 왜 1금융권에다만 치중되느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이사장님, 예, 잠깐만요. 예,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작년에도 15조가 수익이 냈습니다. 근데 주주들이 70%가 애국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10조 5천억이라는 돈이 애국으로 다 갑니다. 그 돈 가지면 땅을 사서 5만 세대, 청년 세대가 평생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 마련한 돈인데 이 돈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제2금융권에도 올 수 있도록 또 행안위에서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그 의회에서도 전국의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덕구에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면 대덕구에 우리 행사하는데 중앙회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중앙회가 있어서 중앙에서 저기 돌담기 제주도 그다음에 서산 한산 이사장님, 이런 걸 네, 지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관련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치금이나 이런 걸 분산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담당해요? 운영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회계팀에서 그 부분을 좀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아까 뭐라고 하죠? 그거 이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신협하고 새마을 그런 것도 그런 부분을 좀 추이를 살펴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앉으세요. 그거 그 연간에 대전시에 있을 때 대전시 그다음에 교육청의 금고에 관한 게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그 규정이 정확히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들어와 있고 교육청에는 하나은행만 들어와 있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기준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그 돼야지만이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저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기관들이 유치하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여러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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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총장님. 송천동에 사는 전동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다름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니지만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그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감시용 CCTV 설치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위치는 그 대전 IC 인근에 위치한 비례동 근린공원 그 옆길에 그 송천동 556-17번지에 보시면 그 거상 파크빌라 그 인근 주변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 특성상 거기가 IC가 가깝고 또 외지 주민들이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거기다 주차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를 불법 처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CCTV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저희가 CCTV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쓰레기 문제 갖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송천동에 시범 사업을 하자고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 쓰레기 분류 사업 잘하죠. 근데 이 상점가에 오면 쓰레기가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거 취임식 날 쓰레기 새벽에 나와서 같이 치웠거든요. 근데 치운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 이면에는 시범사업을 해서 크린존을 하나를 시범사업을 송천동하고 그 다음에 신탄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 정확하게 쓰레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딱 정확하게 돼 있죠. 그리고 비도 안 맞게 아주 자선식 잘 돼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최근에 생긴 아파트 보면 더 잘 돼 있어요. 음식물도 카드 갖다 이렇게 딱 대고서 갖다 버려요. 근데 우리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밖에다가 이렇게 딱 내놔요. 그러면 수거 차량에 수거해 가요. 그 차이를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시범 사업을 아파트에 있는 거 갖다가 그대로 놓겠다. 그래서 거기다 버리겠다. 그리고 비도 안 맞게 시설해야겠다. 어디다? 주차장 근처에 하겠다.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몇 군데를 해놓으면 통 파란 통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반 쓰레기는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것은 재활용 쓰레기 갖다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동사무소 앞에 가면 이거 이렇게 쭈그리는 거 기계 있죠. 그것도 거기다 갖다 놓겠다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린존 사업을 시범적으로 송천하고 신탄진에 하겠다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교대 할 수 있게 만들겠다가 저희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사교대 하면서 그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잔소리도 하시고 또 청소도 할 수 있게 만들겠다가 저희 보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정말 깨끗하게 도시가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가 저희 생각이라서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송천동 신탄진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쓰레기에 관련된 건 저 이렇게 우리 800번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 800번 공개된 전화번호가 있어. 거기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가보고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네. 감기 나으셨어요? 네. 감기 걸리셨다고. 청장님 되시고 너무 바쁘게 일하시다 보니까 비 맞고 막 현장 돌아다니고 했다 보니까 감기 걸리셨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방계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주민들께서 혹시 막힌 곳 있으면 도움이나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음 활동할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저기 뭐야 그 테니스장 있죠. 네. 3단지 뒤에 보면 테니스장 있는데 그 뒤쪽으로 굴다리 넘어서 그 운동 시설이 있어요. 그쪽 가다 보면은 나무가 많이 그 돌출되어 있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그쪽 가다 보면 이제 발이 걸려서 넘어지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갔다 오면 발목도 막 삘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제가 건의를 그동안에 드렸었는데 거기를 이제 또 흙으로 좀 메꿔서 야자 매트라든가 이런 걸 좀 덮어주면 또 유실도 안 되고 나무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 산책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춘당에 보시면은 그 작은 연못이 있어요. 이쪽에 그 사다리 쪽에 작은 연못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그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그 시궁창 냄새라고 하나요? 그게 나거든요. 그 전번에 동춘당 축제 때 거기 이제 그 낙엽을 한번 제거를 한 적이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 보면은 이제 그 분수처럼 그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거든요. 초에는 그거 돌렸어요. 근데 안 하다 보니까 거기가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어차피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냄새 안 나고 물을 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어디 갔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박스 지나서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고 쓰러진 게 아니라 나무 뿌리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예. 쓰러지진 않았는데 이제 쓰러진 건 아니고 뿌리가 돌출돼 있고 많은 나무 뿌리가 나와 있어서 거기 가다 보면은 바닥만 보고 가야지 안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하여튼 그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느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동춘당인 연못은 아마 이제 그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썩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분수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수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작동이 된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현장 확인해보고요.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동춘당에 연못이 2개 있어요. 그죠? 그 5단지, 4단지에 내려오는 그 조그만 연못,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바로 3단지 내려오면 그 작은 도서가 있는데 거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청소를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나무 전지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야자 매트 깔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서 한번 저도 가보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동춘동에 사는 이기환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그냥 간단하게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땅을 사서 이렇게 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천동에 지금 전에 11년 전에 추진을 한번 했었어요. 공공용지가 동사무소 앞에 그 대로변 양쪽에 그 공공용지가 한 100여 미터가 200m 정도가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도 좀 쓰고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잡목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둘러싸여 있는데 이거 좀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 또 재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을 공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토요일 아침에 되면 일요일 저녁에나 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좀 순환제로 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무료로 하고
나머지를 이제 받든지 해서 이게 주차장이 좀 순환이 돼야 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이면 진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건데 저희가 주차비를 부담을 하거든요. 해도 좋으니까 좀 순환제로 해서라도 이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정말 차가 될 데가 없어요. 그런 거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공공용지 부분이 이슈가 됐다가 안 됐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 어딜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확인하고 저희 주차 시설팀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 날에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주차를 단속하거나 무료하거나 이런 거를 저희만 별도로 갈 수 없습니다. 대전시가 다 같이 갑니다. 대전시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식당간에 이게 오신 분들이 저희 주민들 아니고 타구에 계신 분들도 오실 수 있고요. 저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타구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타구 똑같이 토요일날 무료를 하는데 저희만 유료로 하라.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확답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 대전시 전체, 5개구 전체 이렇게 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긴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하되 2시간 정도 무료로 하면 충분히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좀 순환을 시키라는 얘기지. 네. 어디 대전 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런 발상하시지 주차까지 마시고. 교도까지 와주세요. 공공용지 관련된 거 제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어디 지역이냐면 2단지에서부터 송촌동 동사무소까지의 양쪽에 있는 녹지 지역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공용지는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공공용지로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송천동의 공영주차장의 문제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저 판단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경제과에서 저한테 방수를 하겠다 해서 홍콩 삼겹살에 있는데 저 예산서 올라와서 제가 결제했어요. 방수하라.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사진 찍어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매가 안 맞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공사를 그렇게 해놓고 방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하자보증이행 집권이 3년인데 한 번도 여기는 시켜본 적이 없어요. 잘못된 공사를 왜 무조건 다 대덕구에 세비를 갖다 하는지에 대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을 해서 조그마하게 잘못되고 고치고 수리하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돈을 모여야 되지 않나요? 제가 많은 질책을 했어요. 우리 수도충당금 공동주택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가면은 주차장 못 되게 한다고 편말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거 왜 활용을 안 하고 청소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다 느꼈잖아요. 거기 보면 2층서부터 1층서부터 다 그리고 들어가는 이렇게 커브 트는데 깨져가지고 지금 소리 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예산 좀 한번 뽑아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예산 올라온 게 40억 가까이 저한테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방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 국장님 두 분 불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누수가 돼가지고 감전사고 나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다. 그 지금 방수가 안 돼서 사방에서 물 들어와요, 거기. 지금 그렇게 위험한 것을 물 떨어진다고 해서 차 못 대게 놓고 이게만이 능사냐?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예산이라도 모아야 됩니다 해서 했는데 내년 예산에 가능할지 안 할지 지금 체크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생기고서부터 계속 누수가 되었던 걸 아는데 현행 담당했던 그 구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하자이행보일권으로 3년인가 수리를 해서 찾아다가 해야지 되는데 우리 대덕구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도 한 번도 그렇게 수리를 해본 지가 없습니다. 대덕구 전체가 그래요.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있는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게 제가 그래서 모든 조건에 그거 확실하게 해지 않으면 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수리는 거기서 기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이렇게 받으면 수리 거기서 당연히 해야죠. 왜 기금을 설치 안 하게 할 정도로 하고 있는지도 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게 홍콩 삼겹살 앞에 있는 그 금액이 2천만 원도 아닌 1,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거기다 땜빵을 계속 했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한 번 뭐 문제를 삼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올라왔어. 물매가 안 돼가지고 계속 물이 거기에 고여 있어요. 그래서 겨우일에 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다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감사가 지금 우리가 실장을 지금 아직 이렇게 단계를 받고 있어서 뽑으면 다 들여다 볼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죠. 저는 그거에 대한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의 하고 있는 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주차장에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이건 경제과에서 우리가 했던 거니까 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돼. 여기는 다른 데서 했으니까 다른 국에서 관리해야 돼. 이거 전부 다 조직 개편 때 싹 없애겠다. 그 모든 공사는 따는 것은 해당 과 국에서 따고 공사는 교통과에서 해라. 관리 또한 교통과에서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것을 넣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 그때까지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답을 할까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천동에 사는 주민 박정도입니다. 먼저 부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부총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천동에는 여러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천동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진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전 근린공원입니다. 행정구역상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우리 송천동에 위치해 있는데 다른 구의 동네 이름이 들어간 것은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대덕구 또한 송천동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이름으로 공원 명칭을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 공원 이름이 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원 자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아니면 걸쳐 있느냐에 따라서 공원 명칭이 좀 달라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용전 뭐 여기 있는데 용전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 고칠 수가 있거든요. 명칭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러 사항들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을 다 한데 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명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건 우리 저 국장이 인적 쇄신 되는 바람에 국장 두 분을 시로 보내고 이제 시에서 제가 이렇게 모셔갖고 왔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그거 제가 시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린이 공원, 그린 공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 뭐 이런 게 있는데 공원을 이렇게 바꾸고 명칭을 바꾸는 건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용전 그린공원은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아니고 대전시에서 하고 있고요. 용전동의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을 갖고 있고 10분의 9가 송천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다 얘기를 했고 조만간에 위원회가 설립되는 대로 바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벌써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요. 그 주체가 이 공원의 주체가 그렇게 변경하고에 따라서 체육공원이냐 그린공원이냐 어린이공원이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져서 건설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니까요. 그 조만간에 할 거고 거기에 그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알박계는 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아직도 중앙수자심의위원회에서 끝나지 않아서 그렇게 있다는 말씀이고 시하고 확인해 봤더니 조만간에 없애겠다라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장님. 예. 저는 송천동 자원봉사에서 활동 중인 김명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송천동에는 곳곳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주변들이 좀 시설물들이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스포렉스 뒤편에 그 산책로와 그 주변 공원 내 부분에 잡풀들이 많아서 미간을 좀 미간에 저해되거나 또 잡풀들로 인해서 모기나 해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송천동 주민들이 애용하는 만큼 그 송천동 생활체육공원이 새롭게 좀 더 단장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어린이 우리 저 물놀이 공원 저기 일단집가 뒤에 가면 있어요. 거기 어제 제가 그 24일 날 우리가 개방이죠. 예, 그때 방학을 한다고 해서 우리 대덕구의 전체가 9개 있는데 어제 제가 수영대 그 구청장이 있어 거기 걸고 가서 인사하고 여기 다 가봤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시설 점검이 기간이 2026년 5월 10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제 갔다 온지도. 제가 일일이 다 가서 그 보고 사진도 찍어 온 거 있어요. 그러면 시설 점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이따가 문체국 불러서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다 가본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갔더니 청소도 안 돼 있고 그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갔더니 냄새도 계속 나고 있고 주변도 깨끗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나무를 이렇게 전지 작업이나 할 때 토요일 이렇게 애초 작업 뭐 이런 것도 좀 안 돼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잔소리를 하려고 좀 이렇게 모아뒀던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 거기 때 가보면 막 저기 파크 골프하고 뭐죠 하나 게이트볼 치시는 그 구장에 8명이 치고 있다는 얘기도 저 듣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송천동에 도서가 있는 데 가서 치고 거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옆에 풀이 많이 나고 있죠. 거기도 체육공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해라 하는 게 저희 생각이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족구장이 되든 배드민턴장이 되든 됐으면 좋겠다가 저희 생각이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4단지 뒤에 가면은 그 계룡건설에서 몇 개를 옮겨놓은 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2개. 있는데 그분들한테 갔더니 흙으로 된 것을 3개를 하나를 더 늘려줘라 해서 그거 정비할 때 배드민턴장으로 정비를 하고, 그 채광막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이렇게 바람 때문에 해놨는데 지저분하니 싹 뜯어서 다시 해자 하는 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기 체육회 관계되신 분들 몇 분 있으신데 얘기를 안 하셔서 그거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훼손된 거나 이런 거 해충에 관계된 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지시를 해서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네. 안녕하세요. 송천동 어린이집을 등에 참석한 국공립 꿈사랑 어린이집 원장 현은경입니다. 취임식 때도 뵀는데 오늘 뵈니까 또 든든하고 멋지시네요. 네, 카리스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송천동에서 어린이집을 1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산후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해서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최근에도 어머니 한 분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조금 흘리시려고 해서 제가 어머님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좀 얘기를 들어드리고 했더니 어머님이 조금 스트레스가 완화가 돼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도 문제가 되고요. 초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를 뭐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송천동 특히 대덕구의 어머님들이 좀 행복할 수 있게 힐링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서 지금 만들어 왔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웃음 치료라든지 천연 비누 만들기, 아로마 테라피, 원예 치료, 베이킹 클래스,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그 낮 시간을 잠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총장님도 부모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어머님들이 행복해 아이들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더 아울러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송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도로가 마침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업무를 보면 제가 그런 부분 많이 받았고, 지금 아무래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하나 중에 예비 쿼터라고 이제 공약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지금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남부군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북부군역은 육아마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랑 부모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걸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약 중에 베이비 캠프라는 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부모가 그냥 이렇게 1박 2일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공약사항에 데이비 캠프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이거 보고 왔냐면 세종시에 가서 제가 보고 왔어요. 근데 상당히 신선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고, 퀴즈 카페에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께서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40억을 받아놓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를 이제 신탄지 도서관에다가 해놔가지고 과연 거기가 적당한가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전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대덕구는 하나도 없어요. 예. 어느 분이 저한테 성심당 빵집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거 저 얘기해서 어제 구청장들하고 뭐 일이 있어서 전부 만났는데 빵집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지 고민이라 하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일환이 퀴즈 카페하고 같이 묶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제 생각이고, 이것도 허 시장도 지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경사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유모차 끌고 올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는 거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신청사가 내년도 12월이잖아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탄진의 그 보건소 자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스포렉스도 세 번째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세계 중에 가장 좋은 데가 어딜까 생각하면 보건소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로 이렇게 오면 퀴즈 카페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단점도 갖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더욱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런 거와 더불어서 좀 그 퀴즈 카페나 데일리 캠프를 좀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얘기는 예산이 지금은 저한테 쓸 수 있는 사업이 빵원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이 자리에서 더 말씀하시고 싶다,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제가 하는데 짧게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요? 안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앉아서 하시죠. 송천동 새마을 협의회장 정규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이 타운 미팅가 명칭도 바뀌었지만 줄곧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뜬금 잡는 그런 청사진은 많이 저희가 접했는데, 오늘 청장님을 통해서 그 해결책들을 조금씩 듣고 나니까 사실 좀 속은 시원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요거는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한 3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스포렉스 얘기는 지금 뭐 1, 2년 사이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지금 저희 이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요. 실질적으로 뭐 노래교실, 버스 노선, 그다음에 뭐 문예 공간 부족,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부분이 다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해결책을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 그다음에 구,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원, 이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결책을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한다.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시에서는 저희 구로다가 내려보낼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관변단체 단체장이다 보니까 1인 1단체 가입에 대해서 총장님이 강하게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동장님의 역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 동장님 혼자서 그 12개에서 15개 단체의 그 인원을 다 영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1인 한 사람이 보통 3개, 4개 단체를 가입하고 있는 그런 동도 있어요. 사실 뭐 대화동이나 목상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뭐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뭐 3단체, 4단체까지는 저도 그거는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1인 2단체 정도는 그래도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1인 1단체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권유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쓰레기 분리 그 시범사업 그린존 그것도 진짜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저도 여기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나 획기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설치 장소예요. 그게 방법이 좋긴 한데 우리 집 앞에다 설치한다 그러면 다들 반대할 거예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뭐 총장님 또 그 해결 방안도 또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뭐 노인 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4시간씩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점은 1시간 동안 느낀 점은 예전에 그 그려졌던 그 청사진들보다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데 그게 하나 또 부족한 게 뭐냐면은 일부 부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제 얼굴 붉혀질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답변을 주실 때 본인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 관할 아니라 우리 담당 아니라 그러면 해결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하면은 저희가 그 부서에서 뭘 담당하고 있는지 알고선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에서 담당을 하는지 구에서 담당을 하는지 저희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담당한다고 우리 담당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기훈 회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른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 이게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에 관계된 것은 제가 직접 가서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시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 일인 대전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서 공문을 보내고 또 만나서 좀 흔한 말로 꼭 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모른다라는 표현은 좀 우리 장기복 회장님이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거 내 집 앞에다 해서 장기복 회장님 집 앞에다가 한다는 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차장이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용 주차장 안에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민원 때문에 그 공용 주차장에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양원에서 나오는 그 기저귀들입니다. 냄새가 엄청 나고 있고 파리가 꼬이고 등등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디다 내놓느냐? 주차장 바로 인도 옆에다가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범 사업을 송천동에서 신탄진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그 주차장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노인 일자리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단체 건의했는데 새마을 저 송천동 지금까지 그 얘기하고도 몇 분이나 만나보셨어요? 들어오시라고.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잖아요. 노력이 있어야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송천동에 이적 때까지 우리 지역의 단체라 끌고 오신 분들 다 계십니다. 고생 엄청나게 하신 거 알고 그 누구도 잘 압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만 하실 거예요?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바뀔 거 아닙니까? 물이. 그죠? 해보지도 않으시고서 아니 1인 1단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장기복 회장님이 하신 거 말고 다른 데서도 들어온 거 많아요. 저는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하고 변화하려면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 조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선한 아이디어 등등등이 나와서 지역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기본이 주민자치. 주민자치에는 민주주의를 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바뀌어야지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것이 잘 되면 우리 송천동 전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분들이 또 자꾸 이렇게 일을 맡아봐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후배 양성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해보지도 않고서 1인 1단체 안 되는 거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신가요? 저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거의 기본은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이 뭐 안 되면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동장님한테 그거의 역량이다라고 얘기한 건 저희 조직이기 때문에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합니다. 독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 동이 달라지면 진급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6급의 팀장이 일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주도했어요. 그러면 그분도 진급시켜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하는데 일부 저항 세력이 있다라고 해도 저는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번 선거 조직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 조직들이 들어와서 자꾸 인원을 늘려놓으니까 깎아야죠. 그래야 예산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인구는 줄고 있는데 예산은 자꾸 쓰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에 상원 같이 했던 분들 적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서부터 작게 그러나 크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 예산 확보할 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은 시 5,500억 적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 지금 예산 국비 신청할 거 20, 30개 만들어 주세요 했고, 그거에서 우리 5개, 6개를 줄입시다 해서 국회 박용갑 위원 예산 담당 국회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오면 나머지 100원을 12, 9비 어떻게든 매칭이 시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500억 적자 시에서 못 줘. 그런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그리고 허태전 시장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도 사인했기 때문에 해보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놓습니다. 그때 꼭 장기부 회장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가 인적 쇄신이다. 두 번째가 재정의 개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니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 정리를 하겠고요. 시험 관계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도행정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근데 부총장님 왜냐면 주민자치회가요. 저는 지금 8년째 지금 올해 저희 지금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오시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맞벌이를 하니까. 거기다가 들어오면 몇 달 하다 다 나가셔요. 왜냐면 여기서 뭔가 있나 하고 왔다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얘기 해도 많이 들어서 뭐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뭐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통장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 뭐가 있게 만드는 것도 주민자치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음 저녁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알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그나마 어느 관변단체는 본인들한테 주는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모 군은 수당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등등등. 결국은 할 수 있는 모태부를 주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여기 있는 조직의 우리 동장님도 일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라서 변화와 혁신에는 저항 세력이 있고 해도 뒤로 물러날 생각이 일도 없다. 그리고 그거에 동해서 뭐 저항이 있어서 못하면 그거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측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나마 어르신들의 비율이 60세 이상이 다른 데는 40%, 45%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해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장기부 회장님한테 제가 얘기했던 것 마냥 해보시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